주셨는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 거치면서 호남에서 경청했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 느끼셨는지. 반대로 총리님께서 호남에서 현 시점에서 경청에 앞서 있다고. 좀 나와주세요. 마지막에 앞서 있다고 어떻게 해요? 자평하시는지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아직은 뭐 우열을 어떤 지역에서든 제가 자평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저런 여론조사가 두루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보시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추이나 평가는 차차 해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도 지금 하나를 딱 짚어서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총리 채널의 이준호입니다.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종종 흥분을 맡겼다는 평가를 주셨는데요. 정부 실선에 1년 동안 처음이니까 그 혼란에 대해서 너무 힘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체감했던 사례를 들었고요. 하나 더 총리께서는 아무래도 민주진보 진영에서 차기 부자로 평가받고 계신데 대표가 되시면 그런 자기 정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시선으로 의심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말씀. 제가 출마 선언에서 자기 정치의 폐해라는 표현을 썼고 토론 부족, 수기 부족, 절차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예로 그 합당 논의, 또 검찰개혁 논의, 또 공천, 기타 등등 이런 과정에 있어서 두루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보다 자세한 것들은 아마 이후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나 토론의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당과 조직 중심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늘 해온 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정치는 모든 정당의 정치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정부 여당을 이끌어가는 정치는 정부의 국정성공, 대통령의 국정성공이라는 대명제를 앞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제 마음가짐도 그랬고 대부분의 평가도 국정성공과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중심에 두고 해온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비교적 들은 편이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네. 신영빈입니다. 그 광주에서 출마 선언하신 직후에 이제 경쟁자이신 정청래 전 대표님이 자신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공제 언어만 쓰겠다라고 페이스북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침에 총리님께서 하신 출마 선언 중에 일부 문구가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신다, 뭐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총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전당대회 국면에서 선거운동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네, 저는 오늘 출마 선언에서 한마디도 네거티브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대 우리 당의 지도자들은 당의 건전한 방향을 위한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과 네거티브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는 바로 그런 방향에 대한 토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당다운 여당. 네. 여당다운 여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당다운 여당이라는 것은 첫째는 당정협력을 중심에 두고 우선에 두는 그러한 정치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히 말씀하신 언어와 품격을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 한도로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 맞추고 심지어 상대방까지도 품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도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 점수를 얻거나 또는 그 다음 선거에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미 어려워졌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할 것인가,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보일 것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당다운 여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과 정부가 그 집행을 끌고 가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창조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기민하게 제공하는 것, 그에 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 이런 것도 여당다운 여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극단적으로 집권은 했는데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처럼 비춰진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동안의 지적을 저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전반에 대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과 조직과 정무와 등등 다양한 부분, 통합, 청년, 태도, 문화, 정책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혁신과 변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선 제가 1차로 제기한 4번의 연속 토론회는 첫 번째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즉 대한민국의 메가 체인지에 관련된 것. 두 번째가 통합이었던가요? 네, 두 번째가 2030 민주당 청년 친화 민주당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른바 청년에 대한 것. 세 번째가 이른바 3박자 대통합에 대한 것. 네 번째가 당원 주권과 AI 민주당에 대한 것 등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것이 다루어지고 토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1차 주제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네거티브가 아닌 파저티브 선거에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늘 파저티브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어떠한 종류의 선거건 치러갑니다. 제가 제시한 4개의 아젠다는 1차적으로 당이 이런 부분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연속 토론을 제시한 것이고 그 내용 각각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제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토론도 요청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당이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제시하고 싶었던데 큰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버 백문백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매우 걱정하는 현상은 이른바 갈라치기와 멸칭에 관한 현상입니다.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와 이 비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당내에 바람직하지 않은 이 악성 문화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하는 선도 집단인 민주당 내에서 핵심 당원과 적극적인 당원을 자임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문화가 일부라도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정치적인 발언이 묶여있던 지난 총리 기간에 저 자신을 향해서도 수많은 가짜뉴스와 네거티브가 진행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이번 온라인 유튜버 백문백답을 통해서는 저는 제기될 수 있는 모든 파저티브 어젠다와 제기될 수 있고 제기되었던 모든 네거티브 이슈가 다 백화제방처럼 다 나와서 그에 대해서 다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도 좋다. 제게 무엇을 다 여쭤보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쯤 아마 잠정 예정을 하고 있는데 선거 전 초반에 아마 후보 등록도 시작되기 전에 그런 시시콜콜한 네거티브 이슈들은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정당당한 파저티브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